홍콩 시내 곳곳에서 범죄자 송환법 반대와 민주주의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위 주최 측이 평화 집회를 천명한 가운데 아직까지 경찰과의 충돌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되새기며 일본이 역사를 두렵게 여겨야 한다는 취지의 추도글을 남겼습니다. 장관급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쟁점이 관심인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별도의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습니다. 대구 놀이공원 안전사고 현장엔 상황을 확인하는 CCTV가 한 대도 없었고 정직원 없이 기기를 작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번 사고도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8,600세대의 입주가 시작된 일산 신도시의 한 지역에 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여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미 6개월이나 공사를 연장했는데도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건데 개교를 강행할 예정이라 학부모들 불안이 큽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지금 이 시각 홍콩에서는 예고됐던 대로 범죄자 송환법 반대 움직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위는 단순한 송환법 문제를 넘어서 앞으로의 홍콩이 어떤 모습이 될지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 유럽뿐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도 홍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홍콩 현장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어한이 기자, 지금 보니까 비가 오는데도 많은 시민들이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홍콩 시민들과 함께 에드미러티 역 방향으로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홍콩 시민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마스크, 안전모 등을 안 쓴 시위자들이 많습니다. 평화적으로 집회를 열겠다 이런 얘기가 오늘 오전부터 텔레그램 등 시위대들 사이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격하게 오늘 집회 경찰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법을 알면서도 경찰이 어긴다는 겁니다. 사실 이곳은 오늘 집회의 주 무대였던 빅토리아 공원에서 지하철역으로 한 2정거장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일부 시민은 공원에서 이곳 에드미러티 역 방향으로 걸어 나가고 있고요. 에드미러티 역 방향에 도착해서는 다시 빅토리아 공원 쪽으로 돌아가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비를 지금 뚫고 시민들과 함께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공원 주변 지하철역들은 경찰에 의해서 이미 폐쇄가 됐고 또 도로도 이렇게 시민들에 의해서 좀 이렇게 막히면서 버스나 택시는 사실상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어한이 기자 옆으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나온 시위대도 보였습니다. 오늘 가장 걱정이 됐던 게 혹시 무력으로 충돌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어떻습니까? 경찰의 움직임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충돌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회나 행진을 통제하는 경찰의 모습도 오늘은 이상하리만큼 제 눈안에 보이지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시위대들이 이곳 에드미러티 역에서 중앙역을 지나서 셔완역 쪽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셔완역에 무장경찰이 등장했다는 그런 소식도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셔완역은 인근에 중국 중앙정부의 연락판공실이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좀 예민한 장소이고 민감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위대들과 무장경찰이 충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벌써 이제 시위가 열린 지 5시간째입니다. 낮에는 집회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집회가 시작하기 1시간 전부터 홍콩섬 동쪽에 있는 빅토리아 공원에는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보통 홍콩 시민들이 집회를 하면요, 딱 정시에 도착을 하거나 아니면 30분 전까지만 해도 그 집회 장소가 텅 빈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시간 전부터 그 공원의 3분의 1이 그 시민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행진은 모인 지 1시간 30분 후부터 시작이 됐고요. 민주파 의원들이 선두로 시민들을 데리고 정부 청사와 입법회가 있는 지금 제가 걸어 나가고 있었던 에드미러티 역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후 아직까지는 행진이 평화롭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셔완 쪽에 있는 무장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평화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어한이 기자 이야기대로 무장경찰의 모습이 보였고 또 군부대가 투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죠. 뉴스 중간에 저희가 또 한번 연결을 해서 현지 시위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콩 현지에서 어한이 기자였습니다. 예, 홍콩 시위는 이렇게 어느덧 2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번 시위가 단순히 범죄자 송환법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홍콩의 자치권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정종문 기자가 여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홍콩 인기 가수 데니스 호는 11주째 이어지는 시위의 힘이 다양한 목소리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There is no one particular leader or organization. A lot of different people pitch in to make things happen. 지난달 초 제네바에서 열렸던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그는 홍콩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The government is hiding behind the police. Although I only had 90 seconds, but the fact that they have been violating a lot of human rights issues. 홍콩 과학기술대학원 부원장 조셉 라이언은 이번 법안 문제 외에도 선거, 교육 등에서 홍콩 자치권이 침해당해왔다고 주장합니다. We were promised that Hong Kong would have a high degree of autonomy at least until 2047. But in recent years,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Hong Kong government is cutting into our autonomy. 지난해 강제 해산된 홍콩 민족당 창립자 앤디 찬은 홍콩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The British, they didn't force us to become British, but in the Chinese colonial time, we're forced to become Chinese. 홍콩 시민들은 모두 홍콩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오늘 서울 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추도식에 참석한 인사들은 김 전 대통령 시절의 한일 관계를 언급하며 아베 정권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추모글을 남겼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지난 1998년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명문화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21년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이 일본 의회에서 일본에는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던 연설을 되새겼습니다. 최근 왜곡된 역사인식을 보여준 아베 정권을 향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한일 관계를 바로 세웠던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그동안 달라진 일본의 태도와 우리의 위상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과거의 우리가 아니고 이웃나라들도 과거의 그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력은 강하고 국민의 저력은 더욱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야 대표들도 김대중 정신을 함께 기렸습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2달째 이어지면서 추석 연휴에 가고 싶은 여행지 순위도 바뀌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1위로 꼽혔던 오사카가 올해는 6위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불매운동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지만 유니클로는 최근 3번째 폐점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한국 내 불매운동으로 일본 여행객이 줄어들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오사카입니다. 재작년과 작년 2년 연속 추석 연휴에 가고 싶은 여행지 1위로 선정됐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베트남 다낭, 대만 타이베이 등에 밀려 6위로 떨어진 겁니다. 최근 혐한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데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 기반이 되는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마트협회는 대기업 제품의 향료나 첨가물에 일본산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맥주 등 일본산 제품 판매 중단에 이어 원재료의 원산지를 가려내 소비자에게 9월 초쯤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요청을 한 거고요. 네. 실제로 이제 소비자들 문의도 많고요. 이것을 판매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런 방향에서 좀 검토하게 됐습니다. 유니클로는 종로 3가점, 구로점에 이어 월계점까지 3번째 폐점을 알렸습니다. 공식적으로는 6월에 이미 폐점이 결정됐다며 불매운동 때문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카드 매출이 70% 하락하는 등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낼 거라는 국제환경단체의 주장이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그럴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아직까지 별 움직임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이 바다로 흘려보낼 것으로 알려진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는 100만 톤이 넘습니다. 한국은 대표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로 꼽힙니다. 하지만 담당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엔 일본 원전의 방사능 문제를 다룰 전문위원회가 없습니다. 원안위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현재까지 국외 방사능 사고에 따른 전문위 구성 실적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원안위법을 보면 해외에서 방사능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전문위를 구성해 심층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았던 문제입니다. 자체 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 문제에 관해서 원전의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전문위를 설치해서 조사하겠다라는 것을 위원회에 상정하거나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안인 오염수 유출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인근 바다의 방사능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 관련 정보의 대부분은 일본이 공개하는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이번에는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소식입니다.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에 대해선 아직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모두 청문회를 진행하자는 여당과 또 각각 따로 해야 한다는 야당이 지금 맞서고 있는 건데요. 이번 주에는 일정이 잡힐 걸로 보입니다. 국회 출입기자와 함께 청문회 쟁점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소라 기자, 먼저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사모펀드에 투자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는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 사모펀드에 전 재산인 56억 원보다 더 많은 74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정한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모펀드 운용사는 지난 2016년에 만들어진 신생회사인데요. 이런 회사에 거액을 맡기려 했던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조 후보자의 부인과 딸, 아들은 모두 10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예, 일단 공직자가 펀드에 투자하는 게 위법은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직접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 이 간접 투자 방식의 펀드 투자는 위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는요, 일반 공모펀드와 달라서 외부에선 투자처가 어디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비공개로 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야당에서는 후보자 측이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TF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펀드 운용사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은 투자처를 선정하는데 절대로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오늘 조 후보자 측 입장이 추가로 나왔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가 JTBC와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조 후보자는 부인이 펀드에 가입했다는 정도는 알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조 후보자와 통화를 했더니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 또 그간의 여러 의혹들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만 후보자가 국민정서상 조금의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야당에서는 지금 조 후보자의 산호맹 활동 이력, 그리고 또 이제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 소송 문제도 언급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조 후보자는 과거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즉 산호맹 활동에 연루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조 후보자의 아내가 동생의 전처와 부동산을 위장 거래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야당에서 후보자가 부친의 회사가 부도가 난 뒤 가족들이 채무 42억 원을 갚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조 후보자 측에서는 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다 밝혔으니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회 쟁점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과거 3년 동안 국회의원들에게 2,1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후보자의 신분이 수출입은행장, 또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는 기관장 신분이 떼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이뤄진 기부라는 입장이라고 후보자는 설명을 했습니다만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공기업 사회이사로 선임됐던 전력, 또 재벌 개혁과 관련한 정책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놀이공원 안전사고, 잊을만 하면 자꾸 터집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건 뭔가 이유가 있어서겠죠. 저희 취재진이 여러 현장을 돌아봤더니 그 흔한 CCTV 한 대도 없고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는 아르바이트 직원 위주로 현장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빨간 롤러코스터가 멈춰서 있습니다. 출입 금지를 알리는 노란 테이프가 사고 현장임을 말해줍니다. 지난 금요일 이곳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A씨는 롤러코스터 바퀴에 다리가 끼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A씨가 출발하는 롤러코스터에 올라타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이거 맞죠? 그 부분하고 피해자 진술하고 종합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수사 중간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 놀이공원 사고의 공통점을 찾아봤습니다. 노란색 롤러코스터가 시원하게 바람을 가릅니다. 경남의 한 중소도시에 있는 놀이공원입니다. 탑승구 쪽으로 가봤습니다. 벽면 어디를 봐도 CCTV는 안 보입니다. 여기 지금 일단 여기 CCTV 같은 건 없는 거네요, 그죠? 현장 직원이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만일 사고가 나도 왜 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가 난 이월드도 롤러코스터에 CCTV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슷한 규모인 대전의 한 놀이공원입니다. 놀이기구를 운행하는 건 아르바이트 직원 몫입니다. 놀이기구 조정하시고 이게 통제하고 하시는 분들은 다 아르바이트생들이에요? 정규직 분들은 다 안에 계시고. 문제 생길 때 와주시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2인 1조 근무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 분 계시는 거예요? 네. 사람이 없어서. 항상 사고 위험이 있지만 아르바이트 직원 혼자 운영을 전담하는 구조입니다. 이월드 역시 정직원은 220여 명인데 아르바이트 직원은 300명이 넘습니다. 놀이공원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관련법도 사실상 없는 게 현실입니다. JTBC 배성주입니다. 투숙객을 살해한 뒤 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모텔 직원이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취재진에게 억울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심지어 피해자를 향한 막말까지 했습니다. 한강에서 아직도 수색이 계속되고 있는데 조업도 포기하고 나선 어민들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 도움을 줬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검은색 모자에 반팔 차림의 남성이 경찰 호송 차량에 오릅니다.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는 모텔 직원 A씨입니다. 법원에서 열린 영장 실질 심사 직전 A씨는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먹으로 먼저 저를 쳤고 시종일관 반말로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다른 데로 가라고 말을 했는데도 끝까지 가지 않고. 실질 심사가 끝난 뒤에는 피해자가 다음 생에 또 시비를 건다면 또 살해하겠다며 막말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살인 후 시신을 숨기고 모텔 CCTV 기록을 지우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수사에서는 어민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업도 포기하고 나선 어민들 도움으로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찾아낸 겁니다. 당연히 해는 거예요, 당연히. 경찰견하고 같이 대운전을 하고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원을 확인한 뒤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부담을 느낀 A씨는 어제 새벽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화성에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공장 건물 한 채를 모두 태우고 12시간이 지난 뒤에야 꺼질 정도로 불길이 거셌는데요. 다행히 직원들은 모두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공장을 집어삼켰습니다. 먹구름처럼 솟아오른 연기는 하늘을 뒤덮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오늘 새벽 4시 48분쯤입니다. 여기 다 불바다였고 저 팔레트가 녹은 거 보시면 알아요. 이 열기에 저게 녹은 거예요. 화재
불체 신고가 들어간 지 12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진화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불이었다는 건데 이 불길이 거셌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플라스틱 박스들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다 녹아서 굳어버린 상황입니다. 당시 직원 7명이 기숙사에 있었지만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들 정신없어가지고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현장은 떨어져 있으니까. 하지만 근처 건물로 불이 번졌다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내용물이 잔뜩 있어요. 타기 쉬운 플라스틱. 덫을 꺼야 되는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2박 3일짜리.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뒤 소방차 수십 대를 출동시켰고 화성시청은 유독가스에 주의하라는 긴급 재난 문자를 주민들에게 보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 우리나라 건물들, 이런 식으로 유독 녹색 옥상이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관행적으로 녹색 방수 페인트를 칠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녹색은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여름엔 집을 더 덥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옥상을 흰색 같은 밝은 색으로 바꾸는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흰색 옥상, 녹색 옥상보다 얼마나 더 시원할까요? 시청자들 요청을 직접 확인하는 뉴스 미션 이윤석 기자입니다. 부산 금정구의 한 주택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흰색으로 칠해진 건물 옥상 여러 곳이 보이는데요. 녹색 옥상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시원하게 만들어준다는 이른바 쿨루프 공법을 적용한 건물들입니다. 그런데 녹색을 흰색으로만 바꾸면 정말 건물의 온도가 낮아질까요? 뉴스 미션에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물의 옥상을 흰색으로 바꾸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구석구석 흰색 페인트를 잘 칠해주면 됩니다. 동시에 정확한 온도 비교를 위해 한쪽엔 녹색 페인트도 칠했습니다. 옥상의 절반을 흰색 페인트로 칠했습니다. 녹색으로 칠한 부분과 얼마나 온도 차이가 나는지 열 화상 카메라로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흰색 페인트로 칠한 부분엔 파란색이, 녹색 페인트로 칠한 부분엔 붉은색이 표시됩니다. 온도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밝은 색인 흰색은 빛을 반사시키고 어두운 색인 녹색은 빛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옥상 온도가 낮아지면 건물 내부에도 영향을 줍니다. 뜨거운 온도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열을 표면에서 반사시켜서 애초에 실내로 들어온 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서울과 부산 등은 지자체 차원에서 쿨루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입증된 만큼 공공시설부터 옥상 색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최근 옥상을 회색으로 칠했습니다. 바로 옆 건물 녹색 옥상과 비교해봤습니다. 경로당 옥상은 45도, 옆 건물 옥상은 51도를 기록했습니다. 옆 건물 녹색 옥상보다는 확실히 온도가 낮네요. 예, 보통 한 5도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잴 때마다 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부 온도도 낮아져 냉방비가 줄었다고 합니다. 칠한 후에 7, 8도 정도가 낮아졌어요. 실내 온도가 절감이 많이 되지요. 그동안 온통 녹색이기만 했던 도시 건물의 옥상들. 녹색이 그래도 좀 보기에 좋다라는 생각을 해서 간접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건물의 개성을 살리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도 높이는 밝은색 페인트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JTBC 이윤석입니다. 예, 다시 한번 홍콩 집회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전해드린 홍콩 시위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우려됐던 게 10분 거리에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개입할지 여부였지만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다고 합니다. 자, 어한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어 기자, 지금 있는 장소는 조금 전에 연결했을 때와 다른 장소인 것 같고 뒤에 많은 시민들이 보입니다. 아직까지 인민해방군이 홍콩 땅에 발을 들여놨다는 소식은 없는 거죠? 네, 저는 아까 전에 연결했던 장소에서 지금 다리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시민들은 아직까지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고 지금 앰뷸런스 소방차로 보이는 추정이 되는 차도 지금 이쪽을 지나갔습니다. 아직까지 중국 인민해방군이 홍콩시에 관여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홍콩에선 어제부터 해방군이 들어올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될 수도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자, 대신 중국의 의회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서 입장을 내놨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전인대 외사위원회에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홍콩의 상황은 중국의 내정에 해당하니 미국은 여기에 간섭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홍콩 시위는 극단적인 폭력 행위에 해당한다. 중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전인대가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만큼 무력 진압 가능성도 나왔지만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국 매체들이 인민해방군을 비롯해서 무장공안들이 시위를 진압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네, 무장경찰의 대규모 진압 훈련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선전에서 대기 중인 무장경찰이 훈련하는 영상을 공개한 건 보다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오한희 기자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지금 평화적으로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무장공안들이 직접 투입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지 될까요? 네, 지금까지는 평화롭게 집회가 계속되고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평화 시위를 이어가던 시민들 일부가 뒤늦게 근처 경찰서로 몰려가서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경찰이 무력 진압에 나선 것처럼 오늘도 이런 일이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위대가 샹완 판공시 근처로 몰려가고 있는 만큼 그쪽에서 무장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밤 늦게까지 곳곳의 시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한희 기자도 조심해서 취재를 이어가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홍콩에서 어한희 기자였습니다. 시위 주최 측은 오늘 많은 시민들이 모인 만큼 줄곧 평화 집회를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개입할 명분을 최대한 주지 않겠다는 건데요. 인간띠를 만든다거나 시민들이 흐르는 물처럼 일정 시간 집회 장소에 머무르다가 물러나는 이른바 유수식 집회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화입이 한자로 평화와 이성, 비폭력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번 주말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홍콩 시민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이 단어를 공유하고 되새겼습니다. 오늘 집회를 주관한 민간 인권전선도 평화롭게 시위를 마무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관건은 행진이었습니다. 홍콩 경찰은 시위대의 행진을 허락하지 않고 약 10만 명 정도 모일 수 있는 빅토리아 공원 안에서만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최 측은 시민들이 집회장에 15분씩 머무르다 물 흐르듯 빠져나가는 이른바 유수식 집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Legislators will lead the crowd to hopefully peacefully leave the Victoria Park so more people can come inside the park. 인간띠를 만드는 평화 집회 방식도 거론됐습니다. 1989년 발트 3국이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얻기 위해 서로 손을 맞잡아 인간 사슬을 만든 방식을 이용하던 겁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예, 오는 11월 부산에서는 한국과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달라졌지만 작년만 해도 이 자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북미 관계 진전에 달렸다고 답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11월 부산에서 한국과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연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할지는 북미 대화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주영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북미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초청할지 여부와 관련한 시안에 대해서도 대화 진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 같은 청와대의 반응은 이달 말부터 본격 진행될 걸로 보이는 북미 간 비핵화 실무 협상 등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초청하자는 제안이 나오자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의 한 결혼식장에서 폭탄이 터져 어린아이를 포함한 180명 이상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소수민족을 누린 극단주의 단체의 자살폭탄 테러일 가능성이 크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흰 천이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주위엔 주인 잃은 신발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밤 10시 40분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서부의 한 결혼식장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انفجار شد شی قد گرام شد دیگه نفهمیدیم و قابل شد دیگه هیچ نفهمیدیم. 아프가니스탄 내무부는 이번 폭발로 63명 이상이 숨졌고 182명이 다쳤다며 사상자 중에는 여성과 어린이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결혼식 하객들을 노린 자살 폭탄 테러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결혼식장은 시아파 소수민족인 하자라족 거주 지역에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조직의 테러가 이어졌던 곳입니다. 외신들은 미국과 순위파 무장단체 탈레반이 18년 동안 이어온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시점에 이번 사건이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탈레반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각종 테러를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탈레반 측은 이번 사건과 어떤 관련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경기도 일산 킨텍스 신도시에 이미 8,600세대 입주가 시작됐는데도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올 초 개교하기로 했다가 한 차례 늦어지면서 아이들이 옆 학교에서 더부살이까지 했는데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난 겁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이번엔 무조건 문을 열겠다는 입장이라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초등학교와 유치원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2주 뒤 9월 초 개교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보신 것처럼 건물 외벽만 올라가 있고 내부 마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운동장도 포클레인 공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건축 자재 이렇게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9월 1일이요. 다음 달 준공이에요? 고양시 일산 동구 킨텍스 신도시에 입주하는 8,600여 세대 가운데 5,700여 세대 아이들이 이 학교에 배정을 받습니다. 올해 3월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공사 도중 폐기물이 나오자 교육당국이 개교를 2학기로 미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겨울 입주한 1,800여 세대, 160여 명 어린이들은 한 학기 동안 인근 초등학교에서 더부살이를 했습니다. 2km 떨어진 곳까지 10차선 큰 길을 2번이나 지나야 했습니다. 고양교육청이 일부만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학기에 개교를 하겠다고 하자 학부모들은 더 불안합니다. 지금 공사는 저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보내야 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이죠. 대안도 없고요. 학교를 보고 이사를 왔는데 작아진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그런 안전이나 그런 외부 사람들에 대한 노출이 좀 많이 걱정스럽기도 하거든요. 교육청은 날씨 탓에 공사가 늦어졌다고 해명합니다. 초목공사를 계속 못하고 있었거든요. 비도 계속 오고. 우리나라가 뭐 늘 장마도 있고 태풍도 오고 하는 거니까 그걸 맞춰서 공기를 잡는 건데. 폭염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하지만 공사에 참여한 업체 중 한 곳이 중간에 바뀌는 등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교는 2주 뒤로 다가왔지만 교육청은 아직 입학할 학생 수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언이나 따돌림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지난달 시행됐는데요. 한 달 만에 400건 가까운 진정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사가 폭언을 했다는 호소가 가장 많았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직장 상사가 수시로 폭언을 했다. 잡초를 뽑거나 청소를 하는 등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했다. 뒤통수나 목을 맞았다. 지난달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고용노동부에 들어온 진정 내용입니다.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업무와 상관없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줬다는 겁니다. 모두 379건이 접수됐는데 휴일을 빼면 하루 평균 16.5건입니다. 유형별로 10건 중 4건이 폭언 피해였습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나 인사, 험담과 따돌림으로 인한 고통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접수 건수의 1.3%는 폭행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은 5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인데 작은 규모의 직장에서 괴롭힘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모별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진정이 접수됐고 300인 이상 기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체계적인 인사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웬만해선 원금이 보장된다는 은행만 믿고 투자했는데 이자는커녕 원금까지 아슬아슬하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일부 은행들이 1조 원어치나 판 금융상품이 원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문제가 된 금융상품인 DLS와 DLF는 해외 금리와 연결한 투자 상품입니다. 돈을 맡기는 동안 금리가 일정 범위에 머무르면 4에서 5% 이익을 얻습니다. 우리은행과 KB 하나은행이 주로 팔았습니다. 판매액은 1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 여파로 글로벌 금리가 요동치면서 대규모 손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상품의 경우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2% 이상이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최근 마이너스 0.7%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대로라면 원금의 10%도 건질 수 없습니다. 손실액이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수많은 기업이 도산했던 키코 사태와 판박입니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중으로 우리은행과 KB 하나은행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 조정 신청에 들어온 민원을 검토한 결과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국내 자동차 용품 업체 불스원이 세계적인 자동차 레이싱 운영업체이자 에너지 음료 브랜드 레드불 상표를 따라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돌진하는 소 모양 등이 비슷할 뿐 아니라 불스원이 레드불 상표를 모방해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불스원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곧 시작되는 이번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44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내년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2021년엔 전학년으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학생 1인당 교육비 부담이 160만 원 정도 줄어들 걸로 교육부는 내다보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이 늦어져 내년 재정 확보가 불투명해지면서 지속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된 금개구리 600마리가 내일부터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수생식물원에 방사됩니다. 금개구리는 예전엔 서해안 논이나 도랑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토종 개구리지만 농약 사용이 늘면서 수가 크게 줄어 1998년부터는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됐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충남 아산시에서 성체 20마리를 잡아 자연 번식으로 개체수를 늘렸습니다. 경북 포항 남구 일원에서 검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신고가 모두 1,00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포항시는 수돗물 수질 검사를 100건 넘게 했는데 모두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와 민간 전문 조사단은 최근 수돗물 여과 실험 결과 관로에 쌓인 망간 때문에 색깔이 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사진의 추억으로 정했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 장의 사진을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대통령님의 재임 시절 한 장의 사진이 기억이 납니다.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전직 대통령과 현직 김대중 대통령님 함께 찍은 한 장의 사진, 정치 보복은 없었습니다. 예, 어떤 사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황 대표가 말한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1998년 7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로 전직 대통령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보이고 또 전두환 씨, 노태우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렇게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전 씨와 노 씨는 이제 김영삼 정권 때 재판을 받고 수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끼리 나란히 서 있다. 분명히 보기 힘든 장면이군요. 네, 그래서 유일무이한 사진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당시에 그럴 만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1998년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당시 보도를 좀 보시죠.
저렇게 힘 모아 국난 극복 노력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당시 1998년 IMF 외환 위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국가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보자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 황 대표가 이 사진을 굳이 언급한 이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 보복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죠. 네. 그래서 지금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의식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황교안 대표는 최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한 게요. 이 김영삼 정권에서 전 씨는 무기징역, 노 씨는 17년형을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형을 확정을 받고 또 2년 정도 복역을 하다가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특별 사면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야 저렇게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겠죠.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앞서 봤던 그 사진처럼 대통령들이 모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 기억에는 화기애애한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 당시 보도를 보면은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저 자리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초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전 씨, 노 씨랑은 더 이상 자리를 함께하기 싫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고 하고 이 김대중 전 대통령 용서했을지 모르겠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나 악연도 인연이라 할 수 있어서 만남 자체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전직 대통령을 초청을 했을 때 저렇게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두환 씨 듣는 앞에서 전두환이는 왜 불렀냐? 대통령도 아니다. 이렇게 본인 특유의 사투리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예. 또 한 가지가 전두환 씨가 와인 더 없느냐? 이렇게 찾으니까 청와대에 술 먹으러 왔느냐? 이렇게 면박을 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당시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죠. 네티즌들은 이 사진에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사진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트럼프의 빨대로 정했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음료수를 빨아 마시는 그 빨대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 커피 매장 가면은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이런 종이 빨대들 많이 줍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이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종이 빨대들 사용이 요즘 늘고 있는데 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눅눅해지기도 하고 또 찢어지기도 하고 또 음료 맛을 변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을 막자는 취지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이 싫어하는 점들을 이용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선거 자금 모으기 위해서 저렇게 트럼프라고 새겨진 빨간 플라스틱 빨대를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대를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예. 과거 미국 대선 구호, 트럼프 캠프의 대선 구호를 패러디한 그 내용까지 이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종이 빨대 쓰자는 운동이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플라스틱 빨대를 쓰자 그런 이야기인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비쌉니다. 가격을 좀 보시면은 10개 묶음에 $15.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빨대 한 개에 2,000원이 좀 못 되는 정도. 이게 빨대 예. 가격인지 음료수 가격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가격이 비싼데도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어서 지금 이게 대박이 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빨대 팔아서 일주일 만에 우리 돈 5억 4천만 원 정도의 자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미국 소셜 미디어를 검색을 해보면 저렇게 트럼프 빨대를 사서 인증하는 인증샷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이런 식으로도 이제 선거 캠페인을 벌이는 거군요. 자, 어찌 들으면은 환경 보호 같은 거는 하지 말자. 뭐 이런 취지로도 들립니다. 네, 이게 선거 자금 모금 외에도 이 환경 운동에 대한 조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환경 문제를 최우선 가치에 둘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진보 진영에 대한 조롱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도 미국은 빨대보다도 더 큰 환경 문제들을 갖고 있다. 이런 말로 빨대 퇴출 운동을 좀 비웃는 발언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또 더불어서 미국 내에서 이 트럼프처럼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이런 현상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도 이제 큰 선거 앞두고 있는데 우리 선거에도 혹시 이런 부분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재현 기자였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낮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전남과 경상도에선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JTBC 뉴스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